네, 2022년 6월 21일 이정훈입니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기자로서 큰 주제를 몇 가지 잡고 오랫동안 끌고 온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탈핵 정책을 펼쳤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면서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듯이 이 탈핵 비판이나 책도 내면서 반발을 했고, 이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탈핵 정책의 허구성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기자로서 추정했던 것이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을 검언 유착이라고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였을 때 그거는 허위다라고 하면서 보고 그걸 추적을 했는데, 결국은 그 사건도 법원에서 다 무죄가 나오면서 허물어졌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집중했던 것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북한에서 피살된 사건인데,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뭉기고 가는구나 라는 걸 포착하면서 2020년부터 처음에 발견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들고 왔다는 북한 통지문이 4종류가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허구성을 추적했는데 지금 거의 다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잡았던 큰 주제, 이거는 워낙 큰 주제라서 그게 이제 누리호 발사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항우영과 다퉈가면서 소송까지 하면서 이 누리호는 참 중요한 사업인데 참 더디게 이제야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누리호 성공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과학과 기술을 얘기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차이점이 뭡니까? 글쎄요, 여러 학자마다 다 다르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한 번도 인류가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기술은 20세기가 올 때까지는 어떠한 사람도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이 그 핵분열을 하면 이렇게 에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원리를 발견했지만 그 체제를 개발한 거는 2차 대전 진행될 때 완성이 됩니다. 미국에서 CP1이라고 하는 최초의 원자로를 시카고 대학에서 시카고 파일이라고 하는 흑연 감성로를 만들면서 이게 되는구나 해갖고 원자로를 만들고 핵폭탄을 만들고, 그러면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처음 막 도전하잖아요. 이럴 것이다라는 이론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막 나가는 게 과학입니다. 떠듬떠듬 가는 겁니다. 떠듬떠듬 가는 겁니다. 지금 인류는 필리핀 해구가 한 18,000m인가요? 만 메타인가 그러는데 10,000m까지 내려갑니다. 내려가봐야 아무것도 없지, 깜깜하지. 근데 그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수압이 어떨 것이다, 이런 상상들은 이론으로 해보죠. 저도 이제 잠수를 좀 해봤습니다. 아마추어 잠수지만 한 5m만 내려가면 귀도 아프고요. 수압도, 호흡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m 들어가면 어떤 수압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해서 이런 잠수함을 만들어서 집어넣어보고, 가보니까 또 어떻다 해서 이제 자꾸 잠수함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잠수함 중에 하나인 장보고급 잠수함을 3,000톤짜리까지 자력으로 생산하고 있죠. 비행기도 처음 뜰 때는 이번에 로켓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수직으로. 비행기는 옆으로 갑니다. 왜 그런가요? 이 로켓은 이게 무게가 100이라면 110의 힘으로 밀어줘야 올라갑니다. 비행기는 옆으로 가는 이유는 이 무게가 100이라 그럴 때 밀어주는 힘은 5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좌우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날개가 양력을 받아갖고 뜨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훨씬 더 약한 힘으로 뜨는 건데, 날개가 있어야 되고, 우주발사체나 로켓은, 미사일은 날개가 없이 그냥 엔진 힘만으로 올라가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비행기를 띄우고 할 때, 이게 양력을 받을까? 이게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성공을 하면서 이 비행기가 자꾸 개발돼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음 하는 거는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도 그렇고, 미사일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산업혁명하고 나서 처음 어떻게 기차를 만들어 보고, 그런 게 처음 도전하는 게 과학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씩 처음에 막연히 이론이었던 게 확인이 되면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뭐 학설이었겠죠. 이론이 됩니다. 그 이론이 쭉 있는데 그게 또 세부적인 건 또 다릅니다. 왜? 어떠한 온도 조건, 어떠한 날씨 조건에서는 그 성능이 이렇게 변한다는 게 또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론이 확인된 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후발국이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주 발사체를 만들어서 달에 간 게 1969년.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했지만 누리호는 미국이 그 당시 아폴로 사람이 3명이 탄 위성보다 훨씬 큰 우주선을 달에 보냈습니다. 우리 누리호도 계산상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500km 정도? 그보다 작은 그런 물체는 달에 떨어뜨려 줄 수 있겠죠. 사람은 못 타고 갑니다. 너무 작아서. 근데 미국은 69년도에 했습니다. 70년으로 잡아도 대충 53년 전에 했네요. 이제 우리는 미국보다 53년이나 처져 있는데 아폴로보다 훨씬 작은 거니까 우린 60년 이상 처져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럼 미국이 다 개발했던 학설과 이론을 토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남이 해놓은 걸 갖고 우리도 해보면서 이거구나 확인하는 건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국도 확인하면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죠. 점점 더 좋은 우주 발사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한 5위, 4위권의 큰 자동차 회사인데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든 거 만들어 보면서 따라가서 이렇게 세계 5위 간 거, 6위 간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서 세계 1위가 된 거고.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G10, G8 안에 들어와 있는데 문제는 G1하고 G10 또 G8 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본고사를 마지막으로 본 세대입니다. 그때 보게 되면 1등 하는 친구는 국영수를 거의 90점 맞아갖고 총점이 270점, 250점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국영수가 30점쯤 나와갖고 총점이 한 100점밖에 안 됩니다. 그 친구들은 평균이 80점, 85점 나오는데 저는 30점이 나옵니다. 그래도 반에서 10등 안쪽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만큼 격차가 큰 거예요. 저는 그 친구들이 푸는 문제를 죽었다 깨도 못 풉니다. 근데 저 밑으로 한 50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빵점이 한 40명이고 제 뒤에 한 10명 붙어 있는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1등하고 10등 차이가 너무 크고요. 그 다음에 20등 이하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등을 벗어나서 10등에 온 건 대단하지만 앞으로 1등, 2등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어렵답니다. 왜 어렵냐? 쟤네들은 숱한 걸 연습하면서 요런 온도, 요런 날씨 때는 요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골프 치실 때 이 원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언덕에서 내 앞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언덕이 있거나 밑으로 꺼지는 데 있거나 좌우로 기울거나 그런 데마다 자세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걸 잘 알면 프로죠. 뻥것은 어떻게 친다. 하나의 이론 갖고는 안 되죠.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수업 시간에 다 이론화된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봐서 실패를 하다가 이제 성공시킨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제 요거 이렇게 쏘면 올라가는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제가 들어옵니다. 과학 가지고 처음 막 합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 기술을 터득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옵니다. 뭐냐? 내가 100km까지 가는데 가장 싸게 가야 되죠. 내가 만든 자동차로 운전해서 100km 가면은 운임비가 그 기름값이랑 뭐가 300원 드는데 미제로 가면 100원 든다 그러면 누가 한국 거 타줍니까? 애국심 때문에 처음엔 타주지만 나중에 안 타줍니다. 지금 일본이 걸려있는 문제가 일본의 H2 로켓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힘 좋은 로켓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게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일본 발사체에다가 자기 위성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안 합니다. 그 일본은 나라가 크니까 자기네 위성을 꾸역꾸역 싣고 있는데 일본에서 위성을 올리는 그 기관마다 입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경제성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러시아나 중국 로켓이 왜 인기를 끌었냐? 걔네들은 인건비가 싸니까. 그리고 처음 만들 때도 워낙 싸게 만들어가지고 이 환경하시는 분들 많은데 환경이 만능인 줄 아시는데 사실은 우주 발사체처럼 환경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것도 없을 겁니다. 성공만을 위할 때는 환경 문제 고려를 안 합니다. 나중에 성공하고 난 다음에
경제성 따지고 경제성이 있으면 환경 덜 훼손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러시아와 중국 위성들은요, 등유를 사용해서, 등유는 이 꺼멍이 엄청 나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일본의 H2는 오히려 오염이 적죠. 수소를 쓰니까. 근데 너무 비싸요. 자, 이제 한국이 누리호를 올렸습니다. 이 경제성이 있을까요? 문제는요, 이 한국의 누리호, 그 전에 나로호는 가장 중요한 게 1단인데, 1단은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러시아가 만든 앙가라 로켓,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로켓이고, 러시아도 그때 처음 만드는 건데, 우리가 막 쏘고 싶다니까 우리한테 줘갖고, 자기 돈 안 들이고 시험 발사를 해본 겁니다. 러시아는 앙가라라고 하는 엄청난 큰 로켓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 몇 톤이다, 135톤인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에서 현재 제일 큽니다. 현재. 근데 그게 시장성이 없어요. 왜? 그렇게 큰 로켓을 쏠 일이 없거든. 근데 여러분 요즘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만든 누굽니까? 아이고, 미국의 앨런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발사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펠콘 이라고 붙인 우주 발사체를 쏘고 있습니다. 펠콘은 머린 로켓을 쓰는데, 머린 엔진은요, 처음 개념이 60톤의 힘을 발휘하는 이런 엔진을 로켓 엔진을 만듭니다. 이게 지금 앨런 머스크가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1단은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2단, 3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 표준 엔진을 딱 만들어서, 이거를 5개 묶거나, 10개 묶거나, 30개 묶거나, 하나 묶거나 해서 1단을 만들고, 요걸 2개를 묶거나 3개를 묶거나 5개 묶거나 하나를 묶거나 해서 하나로 해서 2단을 만들고 3단은 또 마지막 한 단 이렇게 해서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60톤짜리 엔진만 대량 생산,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서 성공 확인하면 그걸 카피해서 대량 생산하면 값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다양한 힘을 가진 우주 발사체를 만들 수 있죠. 그가 이거를 시도할 때까지 미국이 자랑하는 럭키드 마틴, 보잉,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일본,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1단은 무지 앙가라처럼 크게, 2단은 그 다음, 3단은 이런 식으로 각 3개의 로켓을 개발했는데, 앨런 머스크는 하나만 딱 개발해서 클러스터 묶어주겠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하나만 검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걸 이제 머린 엔진으로 이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계속 성능 개량합니다. 우리가 물속에 잠수할 때 물속 상황을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이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잠수함 두께를 크게 만듭니다. 근데 물에 들어가 보니까 과잉으로 우리가 안전장치를 만들었네. 그럼 좀 더 수압이 10이라 그러면 11 정도만 견뎌도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수함이 굉장히 막 잘 움직이게 되죠. 옛날엔 30, 20으로 들어갑니다. 둔중하죠. 마찬가지로 머린 엔진도 이게 엔진에서 불이 확 붙으면 부르르 하면 이게 막 떨립니다. 떨리면 이 안에 흔들려 갖고 가스가 새고 나면 폭발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액체 산소도 있고 등유도 있으니까 바로 불이 붙죠. 그래서 안전계수를 줘갖고 막 단단하게 만드는데, 나중에 해보니까는 이 진동계수가 얼마인데, 진동계수가 10이면 11 정도만 만들죠. 더 잘 만든다면 10.1을 만들어도 되죠. 그러면 이게 훨씬 더 가벼워지고 더 힘이 세지죠. 예, 그렇게 해서 머린 엔진은 점점 해가지고 지금 머린 엔진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 데다가 더 이제 경제성이 높아졌죠. 그래갖고 지금 이 스페이스X에서 지금도 뭐 새로운 걸 자꾸 개발하고 있어요. 계속 머린 엔진을 발전시키는데, 새로운 거 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는 보도는 나오지만 기존 것들은 너무 잘 되고 있어갖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에서 만드는 그 발사체에다가 위성을 올리려면 100만 원 든다면, 이거는 걔네들이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처럼 원가 그런 개념으로 하게 되면 한 15원만 받아도 될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많이 못 버니까 한 50원쯤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떼돈을 벌고 있죠. 어떤 사람이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을 맡기겠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은 미국의 전투기도 만들고 수송기도 만들고 군수품을 만들어요. 이 스페이스X는 오로지 장사만을 목적으로 만든 민간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 우주 발사체 맡겨버리면은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은 우리 군수 안 해, 이렇게 됩니다. 지금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에서 올려주는 미국 NSA용, NRO용 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특수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
스페이스X는 장사 속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나사가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해 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도 스페이스X처럼 하나의 표준 엔진을 만들어서 클러스터로 묶어갖고 이제 그렇게라도 해라, 그런 여지를 준 거죠. 자,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이 이제 누리호를 발사했는데 누리호가 스페이스X를 모방했습니다. 75톤짜리 표준 엔진을 만들어서 이걸 4개를 묶어서 1단, 하나로 2단, 마지막에 이제 퀵모터라고 해서 작은 3단 이런 개념인데, 이 75톤 엔진이 이게 누리 엔진입니다. 누리 엔진 성능이 머린 엔진의 글쎄요, 한 60%,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시장성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공했는데 우리가 성공하려면 앞으로는 경제성입니다. 일본의 H2 발사체가 일본산 위성 제외하고는 발사를 못 해주잖아요. 너무 비싸서. 우리도 이제 이 문제에 부닥칩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일본은 그래도 인구가 1억이 넘으니까 위성이 제법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본만큼 위성이 많이 안 나옵니다. 외국 거를 실어줘야 돼요. 1년에 한 대여섯 번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 물량이 없어요. 받아야 되는데 가격이 비싸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스페이스 X만큼 가격 낮추면 우리는 헐값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다른 나라 위성을 쏘아주는 모순에 부닥칩니다. 이게 앞으로 항우연이 계속 안전계수를 주려고 하면서 더 좋은 엔진을 만들어서 스페이스 X랑 경쟁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스페이스 X가 싹 말아먹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단한 게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먼저 진입한 나라들이 쫙 해갖고 안전계수 줄여가지고 아주 싸고 좋은 거 만들었는데 그걸 따라간 겁니다. 그때 현대자동차가 따라갈 때 국민들한테 주는 차는 종이 쪼가리, 아주 안전성이 없는 그런 차를 줬다 그랬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세계를 따라갔고, 삼성이 그다음에 LG가 가전제품 만들 때 엉터리라 그랬더니 따라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국민 희생이 있었던 거죠. 똑같이 누리호도 그런 희생을 겪어야만 따라갑니다. 상당 기간 동안은 다른 나라 위성들을 헐값에 해서 쏴줘야만, 그래야만 이게 또 기술 개발이 또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위성도 발전하고. 네. 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요, 과학기술 그러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대한민국이 할 수 있는 과학은 없습니다. 제로에 수렴합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이 다 개발해 놓은 걸 그 이론을 갖고 우리가 따라가면서 기술 개발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기술 다음에 바로 경제 요소를 바로 접목시켜서 빨리, 현대하고 삼성이 그걸 했던 겁니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누리호에 대한 설명이고, 자, 군사적인 설명을 보태겠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우주에 위성 띄우는 경쟁을 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했다고도 봅니다. 근데 북한의 위성은 비실비실에 다 떨어졌어요. 이번에 올린 모사 위성, 제대로 된 뭐 여러 가지 위성도요, 거기다 막 특수장비 넣으면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이번엔 시험 발사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성능 안 좋은 장비를 넣은 위성을 올렸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한 5년, 6년, 7년 돌아가니까 성공한 위성이죠. 앞으로 그 무게에 맞춰서 정교한 위성을 누리호로 발사하면 됩니다. 북한이 올렸던 거는 이번 모사 위성보다 더 못한 건데, 더 작은 건데, 그건 비리비리하다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쉽게 말하면 지 혼자 계속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 뭐 이런 그것만 보내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누가 먼저 했나? 중공이 처음 할 때 동방홍이라는 위성을 올려갖고 거기서 뭐 그런 자기네 군가 방송만 했죠. 그렇게 성공을 한 걸 따라간 건데, 지금 북한은 우리처럼 위성 만드는 게 안 될 겁니다. 발사체는 어지간히 계획 기술 독자적으로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걸 쏘아 올림으로 해서 이번에 이게 올라가면서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 4개 대학에서 각각 위성을 하나 조그만 걸 만들고, 항우연도 위성 만들고 한 걸 올라가면서 하나씩 둘씩 떨어뜨리면서 갔잖아요. 이게 지구로 떨어지면 다탄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핵폭탄. 이제 북한은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다탄두 ICBM이 있고 17형이라고 하는 최신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마 북한은 한국이 누리호 성공했다는 이유로 핵실험이나 화성 17형 재발사를 시도할 겁니다. 군사적으로 굉장히 이제 긴장이 올라갈 겁니다. 참고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도 나름대로 미사일용 발사체를 하는데, 우리도 ICBM급 미사일 개발했습니다. 거리가 한 6,000km 이상 날아가는, 6,000 이상 날아가는, 킬로미터 날아가는 걸 개발했습니다. 거기다 핵폭탄을 올리면 그야말로 ICBM, 핵폭탄을 올리지 않으면 재래식 미사일이 되지만 ICBM급 거리가 나는 거죠. 그럼 북한도 바로 합니다. 이제 남북 간에 군사적인 대결이 올라갈 겁니다.
북한의 핵실험 차이점은 우리는 핵을 못한다는 거고 북한은 핵까지 한다는 겁니다. 우리 누리호 기술이 훨씬 좋고 우리 원자력 기술이 훨씬 좋지만 우리 핵폭탄 자체를 못 만들어요. 자, 우리가 과거 북한이 걔네들은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하더라? 이 발사체 이름이 은하인가? 백두산인가? 이 우리가 누리호를 걔는 은하라 그러고 이 엔진을 걔네는 백두산 엔진, 우리는 누리 엔진이라 그러고 요 위성을 우리는 뭐 앞으로 올리면 뭐라고 각자 이름 위성 이름이 다 따로 있죠. 근데 걔네들은 되게 광명성 뭐 이렇게 이름 붙이더라고요. 쟤네들 또 은하를 발사하고 백두산 발전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군사 대결로 갑니다. 한국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김정은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누리호 성공 이후에 할 거는 경제성을 올리는 것이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금 항우연이 너무 많이 실패를 해갖고 이것도 발사도 굉장히 늦어졌어요. 원래 계획대로면 지금 달나라 갔었어야 돼요. 제가 항우연하고 계속 다퉈온 게 왜 쏴보면 문제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 항우연 역대 원장들이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안 쏘고 그래서 내가 실패가 두려워 안 썼다가 항우연하고 소송 걸고 해서 뭐 뒤집어질 거 하다 나중에 다 막아냈죠. 그래서 저는 항우연 내가 원장 가면 반쯤 죽여놓으면서 끌고 간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연습해라. 그래야만 빨리빨리 문제를 발견하지. 성공시키려니까 안전대수를 너무 올려서 비싼 발사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단계 넘어섰으니까 적극적으로 항우연 해달라. 지금 한국의 웬만한 기술은 세계 탑에 와 있는데 이 항공하고 우주가 쳐져 있습니다. 특히 우주가 쳐졌습니다. 이제 우주가 따라갈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국가가 지금 하는 산업이 대부분은 민간이 뭐 자동차, 반도체 다 하는데 원자력하고 우주만 지금 항공우주, 뭐 항공도 지금 카이가 하니까 우주만 정부가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부 예산할 건 둘밖에 없어요. 저는 조만간 원자력도 민영화를 시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민영화로 갑니다. 제 주장대로. 그러면 이제 우주만, 미국도 이제 우주가 아직은 미국도 정부가 끌지만 미국의 우주도 상당부 스페이스 X라는 민간 기업이 하니까 그것도 민간 넘어갑니다. 정부는 그 다음 뭘 하느냐? 상상도 못하는 다른 산업까지. 브레인을 이용한 뇌과학이라든지 여러분 지금 익숙하지 못한 뭔가 다른 양자 가지고 뭐 인간을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뒤늦게 결국은 카피죠. 서양에서 다 이런 숱한 논문 나온 거 읽어보면서 따라간 겁니다. 이제라도 다행입니다. 이제부터는 항우연에서는 일시단결해가지고 거기 좀 쪼개져 있잖아요. 이런 파 저런 파. 이 우주는요. 이 쏘아 올리는 로켓 하는 팀이 있고요. 여기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위성 팀이 있고요. 위성이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으면 어떡합니까? 통신을 해야죠. 지구 반대편 가서 그 통신하는 3개 팀이 있는데 이 3개 팀이 다 따로 몰았어요. 그리고 각각 이 사람들이 개발하느냐 사실은 이걸 다 조립을 하는 건데 조립은 누가 하죠? 업체가 합니다. 업체가 개발하죠. 업체는 어떻게 개발합니까? 이미 미국이나 유럽사 하는 그 합작사랑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술 개발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셈블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게 기술이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래 이 정도 사업이면 대한항공 네가 해, 한국항공 카이가 해, 민간에 줘버리면 민간 산업이 되는 거죠. 과거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 살릴 때 그때 우리나라 하도 못 사는 나라여서 전화기를 못 만들었어요. 전화기를 한번 신청하면 저 기억납니다. 한 3년 그래야 집에 전화가 들어와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거 푼다고 전전자 교환기를 만들겠는데 그게 TDX인가라는 이름으로 그거 성공했거든요. 그걸 삼성, LG 등 대한전선 이 4개 회사가 애트리가 개발한 걸 갖고 양산하면서 갑자기 전화 문제가 다 풀리면서 지금 여러분 누리는 인터넷 이런 통신시설의 최고의 나라가 된 겁니다. 국가가 개발해서 민간에 준 거죠. 이제 항우연 기술 개발한 것도 나중에 한국에서 스페이스 X 같은 회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쫙쫙 경제가 큰 겁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을 얘기했습니다. 저는 상당히 유심히 봤는데 이렇게 민간에서 국가가 돈 들여서 정부 예산으로 기술을 개발한 것 같고 민간이 일자리 창출하면 경제가 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고 우리가 미국을 한 건데 못하고 막 따라가려고 할 때는 기업은 투자 안 하니까 정부 예산으로 해줘갖고 확인되면 기업들을 줘갖고 키우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경제의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거를 어기면서 갔던 세력이 누구냐? 그게 문재인. 그래서 제가 그렇도록 반대하고 박원순 씨도 그런 거죠. 제가 지금 제 유튜브에서 박원순 변사 사건 하나 챕터로 딱 두고 있는 게 저 죽음이 상당히 아직도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난제를 추적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하는데
적어도 이제 누리호 문제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숙제로 삼아왔던 우주 발사 문제가 드디어 하나 풀렸습니다. 앞으로의 남은 거는 경제성이다. 그리고 북한이 방방 뜬다. 군사적으로 북한을 잡아라.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들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